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해 올릴 이야기는요, 재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곳에는 원칙, 준칙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을 도처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 부채를 1,000조 원 이상 늘켜놓은 문재인 정권의 실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이 재정 준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우리는 고심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빚을 줄이려고 한다면, 국민연금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경로당 운영 자금도 지원금도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 농촌 지원금도 의료 지원금도 축소시키거나 어떻게 되면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남의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 준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드디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라의 빚이 드디어 1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무려 1150조 원입니다. 1천억 달러의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총생산 GDP의 5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분에 이자만 1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문재인이 남긴 빚이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빚에 치여버리고 빚에 눌려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이, 부채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현재의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경제 대국이 과거의 위험을 상실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모두 빚, 부채 때문입니다. 나라의 빚이, 나라의 부채가 국민 총생산량을 뛰어넘어 200%를 넘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한때는 봉급도 안 올리고 물가도 잡았지만 나라의 빚에, 나라의 부채에 눌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책은행이 주식을 사는 등 온갖 수를 써왔지만 물가가 통제를 잃고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드디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인도에게 밀려 세계 4위로 추락한다는 소식도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중국도 도처에 깔린 빚 때문에 참혹할 정도로 몰락 중입니다.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빚이 5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경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도 거의 없고 공장들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이제 거의 없다 그럽니다. 기업이 사라져버리니 일자리는 당연히 없어지게 되죠. 대학생들은 졸업을 한다 해도 절반 이상은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30세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도 못 줄 만큼 처참하다고 합니다. 사회가 온통 가짜이고 지어놓은 고층 아파트도 부실공사로 그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중국은 1억 채에 달하는 쓰레기 건물이 지금 버젓이 서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부활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전혀 경제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전무한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IMF를 조기 졸업했던 것은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효불급한 모든 복지를 축소시켰죠. 금모으기 운동도 놀라웠지만 빚 없는 재정 운용이 적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빚이 부채가 늘어난 주된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민 1인당 위로금 형식으로 30만 원씩 준 돈이 몇 번이며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또 몇 번이나 주었습니까? 그 준 돈들은 모두 나라 빚에 나라 부채에 쌓여서 순식간에 무려 400조 원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짜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돈 들어온 날은 그 돈이 살림의 보태기는커녕 고기 안주에 술 거나하게 마시고 나면 그뿐입니다. 술자리 뒤끝엔 어마어마한 나라 빚이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걸 정책이라고 폈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고 민주당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준다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바로 1만 원의 최저임금입니다. 문재인의 발표 즉시 전통시장엔 물가가 오르고 있었죠. 편의점 알바생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통시장에는 1,000원, 2,000원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푸성기도 5,000원이 하한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생선값은 얼마로 올랐겠습니까? 킹크랩 한 마리가 15만 원, 20만 원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봉급자, 연금 생활자는 그야말로 앉아서 월급이 줄어드는 쪽박차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추나 상추 같은 것은 손수 길러먹게 됩니다. 아예 시장을 가지 않는 것이죠.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싼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을 멀리하는 까닭에서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총선 기간에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려 13조 원에 이르는 돈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빚에 치여서 헤매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나라 망치는 짓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국가 채무 및 재정 적자와 같은 재정 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통합 재정 수지 비율 마이너스 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로 절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유유자적 총선 슬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걱정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라 빚으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한다는 생각들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문재인의 유산입니다. 1,000조를 넘어서는 빚과 논리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저질화 그리고 정부 간첩질로 인한 폐해, 중국의 굽신거리는 속국 노예 정신, 국정원 간첩수사 폐기로 인한 국정원 기능 약화 등 온갖 반역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문재인의 뒤를 이어 이재명의 발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퍼주기 정책에 이어 중국에는 쎄쎄하며 굽신거리면 된다는 이런 자가 감히 53만 국군 병력을 지휘하는 통수권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인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부동산 취득은 물론 투표권까지 주었던 문재인이었습니다.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원자력은 물론 반도체까지 위기에 내몰았던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를 다시 지배하게 된 민주당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경제를 빚더미에 올린 민주당이 나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까닭이 없습니다. 재정 준칙마저 짓밟아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해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역 저질들입니다. 우리는 곧 눈앞에서 재정 준칙이 무효가 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짓에 대한 폐해를 민주당 지지자들만 받았으면 하겠지만 우리도 국민이 이상 그 나라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개인당 2천만 원씩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질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자로만 1분당 1억 원씩 빚이 불어납니다. 이 와중에 다행스럽게 우리의 방산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대당 26억 8천만 원이라는 K9 자주포를 몇 대를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K2 흑표 전차부터 천무 미사일, 잠수함 등등 또 얼마나 팔아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빚 이자가 1분에 1억 원씩 불어난다면 K9 자주포 한 대 팔아봐야 27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 빚 관리를 위해서는 마련된 재정 준칙마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꼴이 된다면 어찌 될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빚이 1150조에 이른 이 비극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표정이라는 것이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국가 빚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역사에서 보듯이 이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